본격 정혜인 덕질 방송 기승정혜인 5번째 시간. 저는 디어 혜인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떡밥들이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주간 정혜인 소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 드디어 혜님이 하와이에서 귀국하셨죠? 이번 귀국 현장도 유튜브 매체로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입국과는 다르게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블랙캡 혜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영상 속에서 목소리도 들렸는데 목소리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잘 쉬고 돌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소식, 바로 디올의 22FW 여성 패션쇼가 이화여대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혜님이 참석하셨죠. 기사 사진도 정말 많이 나왔고 보그 홍콩, 데이즈드, 엘르 등등 여러 매거진에서 짧은 영상 인터뷰들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영상 다들 보셨나요? 날씨가 그날 요새 며칠 되게 따뜻하다가 또 요 패션쇼 하는 날은 되게 쌀쌀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입으셨던 약간 가을 분위기의 착장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그 착장을 보면서 그 설강아 첫 미팅하던 날 수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은 약간 체크무늬 셀린느 재킷을 입으셨었는데 머리도 자르셔서 왠지 더 수호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어서 햄별업도 2개나 올려주셨죠? 역시 기자들보다 훨씬 한 100배 더 멋있게 우리 스태프님이 열일해 주신 것 같아요. 전신샷 너무 멋있게 찍어서 올려주셨고 또 얼굴 클로즈업 사진도 올려주셨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혜님의 또 이런 드레스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다음 3번째 소식은 차기작 커넥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드디어 커넥트 편성이 확정되었죠. 설강화에 이어서 2번째로 디즈니 플러스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지금 아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5월 정도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촬영이 끝난 지가 그래도 몇 달 됐는데 이게 거의 1년 정도 후반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작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 DP 준호 이야기 나눌 거잖아요. DP에서 짧게 호흡을 같이 맞췄었던 그 고경표 배우님과의 케미 연기도 기대가 됩니다. 생일 인스타 라이브에서 커넥트 스포를 조금 해주셨었는데 많이 아팠다고 말씀하셨었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동수로 돌아올 혜님 커넥트 응원하면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4번째 소식도 어제 바로 전해졌던 소식이에요. 혜님 인스타 인스스 스토리를 올려주셨는데 뒤에 설강화 그 약간 플랜카드 현수막 같은 게 보이고 되게 꽃다발 안고 있는 그리고 하얀색 하트가 있는 인스스를 올려주셨었는데 설강화 코멘터리 녹음이랑 인터뷰 촬영을 어제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송은 여러분들 수요일날 들으시니까 월요일날 녹화를 하셨다고 해요. 생각보다 블루레이 제작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설레고 정말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실지 인터뷰 코멘터리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설강화 이야기도 저희가 기승정혜인에서 조만간 그 블루레이 나오기 전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고 남겨주셨던 사연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김냠냠님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셨어요. 봄밤을 몇 번을 봤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에피소드 듣고 막 공감 100배. 둘의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지경이에요. 특히 정인이가 지호 집 앞에 처음 찾아온 날 주고받은 대사들은 회전문처럼 돌려보기를 수없이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무슨 계산법이야 고 입틀막 계단씬 그리고 이어지는 칼국수 미저리씬 그리고 카페 머저리씬 이렇게 쭉 이어지는 대화들 참 좋았죠.
그리고 둘이 동갑 설정이다 보니까 그 정인이와 지호의 약간 반존대와 존대가 오고 가는 그 티키타카, 그 티키타카 안에 오고 가는 마음들, 진심들이 참 오래오래 잔상이 남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김냠냠님 방송 들어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빵으로 인간15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오늘도 기승정해인 덕분에 오후가 즐거웠어요. 모아두신 영상까지 야무지게 관람하고 오늘의 일과를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밤부터 봄밤 정주행 또 다시 도전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금 진짜 봄밤 보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좀 더워서 봄이 다 가버렸나? 여름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또 살짝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봄밤 그 밤 씬들이 딱 생각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한 회, 두 회만 딱 보시면 누가 멈추라고 해도 멈추실 수 없을 겁니다. 괜히 해전문이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언급한 그런 영상들을 따로 플레이리스트로 모아놓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디어해인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기승정해인 방송 회차별로 제가 영상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영상도 한 번씩 쫙 보시면 2배로 더 재밌게 기승정해인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1호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논차님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논논님이셨어요. 차논논님이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신 입덕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차논논입니다. 하하 반갑습니다. 입덕기 써보고자 합니다. DP 방송 기다리면서 그 전에 봄밤 얘기를 한 회로 보내기 좀 아쉽네요. 크크. 슬빵 때 햇님을 처음 보고 오 했던 기억에 관심이 생겨서 밤누나 봄밤 이렇게 보고요. 영화도 유열, 시동 그리고 영모까지 챙겨봤네요. 그쯤 DP 출연 소식을 알게 되어 제가 은근 밀떡이라 이건 입덕 포인트가 아니군요. 암튼 입덕 포인트. 전 DP를 보고 햇님 얼굴에 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드라마처럼 메이킹이 많은 게 아니라 인터뷰 영상을 찾다 보니까 노 메이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은 연기자시군 하면서 입덕하게 된 것 같아요. 흔히 가수나 배우 좋아하는 정도는 살면서 몇 번 있었는데 첫방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메이킹 찾아보고 한 건 햇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기승정해인까지 듣고 있는 거 보면 덕질이 아닐까. 하하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다운받는 건 제 첫사랑 핑클 효리님 이후 처음인데 게다가 남자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승정해인 방송이 저한테 마음의 안식이랄까요? 참고로 전 햇님과 같은 성별입니다. 그래서 DP를 제일 재미나게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었던 시절도 생각나고 DP를 본 남자들은 공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 1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어서 DP를 보면서 맞아 인근 부대에 저런 사건 있었어 하면서 하루 만에 다 보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때 자막도 키고 보고 또 그랬네요. 확진 땐 그래 그런 거야 정주행. 당잠사 정주행. 이 정도면 덕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절주절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할게요. 다음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진짜 장문의 입덕기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차노노님 정말 그 귀하다는 남자 팬. 저희 기승정에 들어주시는 전체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분이 5% 정도 되더라고요. 그 귀하디 귀한 5%에 논노님이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슬빵 때부터 햇님께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거의 한 6년 가까이 오랜 시간 햇님을 쭉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봄밤을 한 회만 다루고 이렇게 보내기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금방 또 아주 생각보다 자주자주 지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준이도 사실 제가 첫 회에 입덕문 이야기로 너무 짧게 얘기 나눴었잖아요. 준이도 지호도 또 금방
다시 좀 더 길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언제든지 방송 회차 상관없이 그때그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뭐 사연이나 댓글 진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효리 언니가 첫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효리 언니 진짜 왕팬이거든요. 요즘 하시는 그 서울 체크인 방송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 체크인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그 구교환 배우님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DP 촬영장에 가시면 안 되나? 뭐 햇님도 좀 만나보면 어떨까? 저 혼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승정의인이 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안식이 되어준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진짜 영광이에요. 이렇게 같이 햇님 수다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진짜 요즘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햇님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슬기로운 덕질 생활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노님께 특별한 선물 한 가지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두구두구 DP 준호의 모자입니다. 와. 제가 지난주에 점심시간에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에서 정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모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나갔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길을 돌아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바로 DP 정혜인 검색을 해서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바로 그 모자가 바로 준호의 모자였습니다. 준호가 무려 1회부터 그 체포 그 임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 그 가방에서 막 이렇게 모자를 하나 꺼내서 먼지를 털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지막 6회에 그 첫 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그 떠나보낸 그 탈영병의 누나를 납골당해서 만나죠. 그때까지 무려 1회부터 6회까지 내내 주구장창 쓰고 나왔던 이 모자 제가 논노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셨던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준호의 모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햇님 작품 중에 DP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준호의 모자가 노노님께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자 발견하고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막 그 공식 카페랑 갤러리 이런 데 글도 남기고 했는데 다들 막 엄청 부러워하고 또 되게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축하받을 일이 맞나? 막 되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진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이 좋은 기분이 이 좋은 기운이 정말 멀리 바람을 타고 햇님께 정말 살짝이라도 전달이 돼서 부디 이번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진짜 햇님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DP 준호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DP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2021년 8월 27일에 공개가 되었고요. 공개가 되자마자 3일 만에 한국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뉴욕타임즈에서 2021년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정말 넷플릭스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정말 군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몰랐지만 일어났었던 그런 폭력들,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하정우 배우님 출연하셨던 그 윤종빈 감독님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독립영화가 있었죠. 하정우 군대 연기 레전드라고 아마 그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 연기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뭐 이렇게 전화 받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 되게 리얼하다고. 근데 그 영화에서도 사실 DP만큼 이렇게까지 보기 힘든 장면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DP를 입덕 전에
사실 엄청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넷플릭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 오픈된다고 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입덕 후에 다시 또 정주행했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말에 그 헨겔 그 갤러 분들이랑 같이 또 한번 정주행을 했었는데, 정말 이 작품 안에서 우리 헨님이 보여준 연기의 스펙트럼이 새삼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덕 전에는 그냥 그 스토리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그런 묘사들, 그리고 뭐 탈영병을 체포할 때 그런 약간 명탐정 같이 준호가 막 그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작품을 처음엔 봤었다면, 이번에 특히 다시 정주행하면서는 약간 햇님의 표정, 그리고 어떤 그 준호의 감정, 상황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을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탈영병 주변인들을 만날 때 잠깐씩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준호라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됐던 것 같아요. DP는 이렇게 회차마다 되게 옴니버스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탈영병들 스토리가 한 회 한 회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햇님 다른 작품들보다 이제 6회밖에 되지 않아서 짧기 때문에 정주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저도 주말에 토요일에 3편, 일요일에 3편 이렇게 정주행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 때문에 막 가볍게 재밌게 자주 볼 수 있는 또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DP 하면 우리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오프닝이죠. DP 최애 장면으로 이 오프닝 장면 꼽아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케비노의 크레이지 노래 너무너무 좋았고,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감독님, 흰님, 구교환 배우님 이렇게 나오는 그 작컨 코멘터리 영상 보면 그 구교환 배우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오프닝 자체가 한편의 되게 초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입소식에서 되게 불안하고 떨리고 진짜 앞으로의 이 시간들이 어떻게 될까, 그 막연한 그런 훈련병들의 마음을 잘 담아낸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영화제 출품하시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이 DP의 오프닝만큼은 우리 모두 막 건너뛰기 빨리 감기 뭐 이렇게 답답해서 막 넷플릭스 볼 때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정말 DP의 오프닝은 한 번도 저도 건너뛰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오프닝 모든 장면이 다 좋고 노래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짜 맨 마지막에 뒤돌아보는 그 준호의 표정, 그 표정 너무 좋고, 그 표정 하나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DP에서 사실 준호의 그 이야기들이 서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차는 1회죠. 첫 장면은 이제 피자집 배달인데요. 피자집 배달을 갔다가 그 500원을 그 숨긴 꼬마 때문에 해고까지 당하게 되는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더니 저 어차피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그 임금을 체불한 악덕 그 사장님께,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준호의 모습이 좀 통쾌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잖아요. 그때 음악도 되게 좋고 화면도 되게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비트의 정우성도 떠오르고, 뭔가 그 오토바이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덜컹덜컹 거렸던 시동의 첫 장면, 그 약간 어설펐던 귀여웠던 상필이도 생각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준호의 입대, 그 입소식 장면이 자연스럽게 오프닝으로 이어지죠. 이때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뭘 입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정주행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 피자집 유니폼이더라고요. 와, 진짜 폐완월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 디올 착장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이 피자집 유니폼을 참 찰떡같이도 소화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받는 장면들, 막 땅을 기고 막 얼굴에 시커먼 그 뭐라 그러죠? 그 크림? 그런 거 바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진짜 이거 촬영할 때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선착순 돌고 뭐 그런 장면들, 반합통에 막 얼굴에 시커먼 크림 같은 거 바르고 밥을 먹는데 그 와중에 우리 햇님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먹방 연기 지존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하정우 배우님이 정말 업계의 탑 티어잖아요. 아, 저는 햇님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먹방 연기의 샛별이지 않나. 중간중간 DP에서 그 깨알 먹방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영창 안에서 그 봉디쌤이 건네주는 초코파이도 먹고, 호열이랑 같이 막 썬칩도 먹고, 뭐 체포하러 나갔을 때 막 오뎅도 먹고, 그 군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햄버거도 먹고. 그 먹방 장면들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 2회였나요? 그 잠이 많은 그 탈영병 최준목 그분을 체포하러 나갔을 때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가서 막 수양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준호가 그 앞에 있는 케이크를 보고 엄청 막 군침을 삼키면서 먹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대화의 흐름상 막 이렇게 과감하게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없어가지고 막 망설이면서 머뭇대는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DP 1회에서 되게 준호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드러나는데 그 제작기 영상을 보면 햇님이 준호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 처음 박중사가 이렇게 면담 오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했다가 자기 막 진급이 미끄러지니까 너 있어봐 그러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융통성 없이 막 밤이 되는데 해가 지는데도 이제 박중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장면에서 그런 준호의 성격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그때 우리 명탐정 안준호의 눈썰미가 드러나죠.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탈영병이 웨이터로 알바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이 정말 되게 잘 맞아 떨어지지만 결국 아쉽게도 준호의 첫 임무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예전에 그 DP 작가이신 김보통 작가님을 제가 했었던 업무 때문에 몇 번 뵀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에 웹툰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웹툰 같이 작업하면서 작업실도 갔고, 그리고 저희 그 웹툰 홍보 때문에 그 강아지 탈 쓰시고 인터뷰하는 영상도 찍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게 진짜 한 5년, 6년 정도 된 일인데, 아무튼 작가님이 되게 재밌으세요. 이게 작가님 작품을 보면은 진지하실 것 같은데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되게 농담도 잘하시고, 근데 그 작가님 친구분 중에 또 엄청 되게 유명한 CF 감독님이 계세요. 그 유키즈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광고회사의 그 신우석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DP에 신우석이라는 인물을 넣어서 심지어 첫 회에 이렇게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DP 시즌2도 이제 촬영이 들어가니까 뭐 극본 다 잘 쓰셨겠죠? 네. 앞으로 시즌3, 시즌4 계속 이어지고 우리 준호가 병장되는 모습까지 멋지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DP 1회 엔딩. 정말 이 장면에서 우리 햇님의 연기가 폭발했죠. 네, 그 사람이 죽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선임, 그 고경표 배우님을 눕혀놓고 이제 바닥에서 때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사실은 그 선임을 때리는 거지만 준호의 마음은 본인 스스로를 때리는 듯한 그런 표정, 그리고 죄책감, 분노,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연기, 정말 그 미친 연기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2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호열이가 이제 등장하고 처음으로 같이 그 탈영병 그 체포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장면인데, 이때 그 화면에 파란 하늘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그 약간 금지선 같은 표시, 이 선 앞에서 호열이는 이미 건너가 있고 넘을지 말지 이렇게 발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는 준호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장면이 그 DP 시즌2 확정 때도 이제 쓰여지죠. 이 선 하나로 군인과 민간인 전혀 다른 신분이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군인이지만 약간 어설프게 민간인처럼 꾸미고 다시 민간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이 선을 넘은 그 탈영병들을 다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원래 위치로 데려와야 하는 그런 DP, 그리고 준호의 역할,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컷 하나로 담아냈던 그런 명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3회는 되게 부산에서 촬영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 부산에서 DP를 되게 촬영을 많이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막 거기 삼진 어묵 이런 약간 PPL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광안대교라든지 그 시티 투어 버스도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하이 부산 하면서 호열이가 되게 귀엽게 내리고, 그 뒤에 선글라스를 낀 귀여운 준호가 되게 이렇게 해맑게 버스에서 내려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이제 준호가 가장 그 시리즈 안에서 밝았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또 3회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멜로헨의 등장인데요. 그 여자 캐릭터 중에 그래도 상당히 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출연하시죠. 그 원지한 배우님. 탈영병의 애인으로 이제 출연하는데, 약간 그 준호가 그 엄마에게 좀 감정을 이입해서 그래서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에피소드인데,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준호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약간 멜로의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멜로가 아니라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마저도 멜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는 이제 햇님의 그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이 아닐까? 그 정말 눈빛이 멜로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련하게 보는 눈빛만으로도 사실 그 안에 그 감정들이 되게 담겨지게 되는 그런 눈빛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멜로로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마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3회의 최고의 명대사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이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이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그 말투, 그 되게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딱 인사를 시키니까 막 약간 그 망설이면서 딱 그 준이에요 하는데,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머리가 사실 가발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가발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가발마저 잘 어울리지? 도대체 뭐지? 싶을 정도로, 그게 아마 진짜 두상이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햇님은 머리빨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설강아의 신부님 복장을 할 때 썼던 그 가발마저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다 찰떡같이 소화를 해낸다. 네. 이 긴 머리, 더벅머리 가발마저도 너무 멋있게 소화를 했던 햇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3화고요. 또 3화에서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복싱. 네. 그 복싱은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담아 놓을게요. 이 준호의 복싱 스타일을 분석한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되게 높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준호의 그 복싱 스타일이
타이슨의 복싱 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무빙 동작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인데 그걸 잘 한 것 같다라고 그 약간 복싱 영상을 리뷰해 주시는 그 유튜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그 넷플릭스 작컨 코멘터리에서 그 감독님과 또 그 구교환 배우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죠. 그 원래 대부분 이런 장면들 찍을 때는 약간 컷을 많이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컷을 넣어서 대역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고 손만 나오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죠. 다 배우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끊어가지 않고 한 번에 찍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연습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3개월 이상. 동작도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로 찍어서 감거나 뭐 이렇게 뭐 컷을 빼내거나 그런 약간 꼼수를 부리지 않고 실제로 거의 저 정도 속도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되게 엄청 빨라요. 네, 그 엄청 유명한 권투 선수 그 무함마드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그런 명언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엄청 빠르고 또 되게 유연하고. 정말 햇님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봤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또 햇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본인의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같이 연기한 그 탈영병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에게는 그런 언급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탈영병으로 출연한 배우님들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이 이야기는 탈영병들이 좀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준호는 좀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본인의 역할을 좀 규정하고 진짜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은 연기. 그 얘기를 그 W 드로잉 인터뷰에서 그 구교환 배우님과 햇님이 서로에게 담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본받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거를 되게 누구보다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걸 좀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번에 DP를 다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몬티올 문제 그 회차에서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호열이를 손주로 알아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죠. 뒤에서 바라보는 그 준호의 표정이 있어요. 우두커니 서 있는 연기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 그런 데서 볼 수 있고 DP라는 그 작품 안에서는 워낙에 진짜 그 탈영병들 개개인마다 다 에피소드들이 있고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조현철 배우님이 정말 불꽃 연기, 정말 미친 것 같은 연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연기에 있어서 사실 그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를 받아주는 연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햇님의 이 작품에서 그 리액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표정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회에서는 또 익숙한 얼굴이 등장하죠. 저는 사실 DP를 보고 나중에 유해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승전결 방송하면서 DP도 다시 보고 유엘도 다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유엘에서 우리 현우를 괴롭혔던 태성이가 바로 4회에 탈영병으로 등장하죠. 허치도 병장님, 몬티올 문제라는 좀 DP 중에 좀 가장 뭐랄까 좀 어려운
좀 어려운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저를 포함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이과인데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 허치도라는 병장이 원래 되게 수석도 하고 되게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왔던 그 친구가 군대라는 변수를 만나서 그리고 그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선택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그 몬티올 문제라는 어떤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풀어낸 것 같아요. 준호가 그 박스 같은 거 바닥에 막 놓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막 뒤집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그 할머니를 지키려는 탈영병의 선택을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호열이와 그 준호의 모습이 나오고, 아 맞아, 사회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보호사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시니까 약간 이렇게 실수를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호가 같이 치워줘요. 저는 그 DP를 3번, 4번 보면서도 못 봤던 장면인데, 그 지난주 단관 같이 하면서 남겨주셔서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보호사분이 아유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준호가 그 할머니 실수한 그런 거를 닦아주고 옆에서 같이 치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준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함, 따뜻함, 그거를 알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약간 용역하는 그 철거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집에 애 하나 정확히는 애새끼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 새끼가 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거친 대사를 하니까, 그래 그 애새끼가 나다 이 새끼야 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를 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그 팬분이 본인은 그 대사에 반해서 햇님을 좋아하게 됐다라고 이제 카페에 글 남겨주셨던 걸 제가 봤었는데, 저도 한 번도 캐치하지 못했던 대사였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할 때 톤이 정말 차분하면서도 또 되게 그 굉장히 화나 있는, 되게 용감하게 나서는 준호라는 인물의 단단한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물론 그게 욕설이기는 했지만 되게 멋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입덕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마지막 엔딩쯤에 준호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편지에도 답장도 한 번도 안 보내고, 그 엄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이 결국은 좀 미운 마음으로 이어졌을 거잖아요. 엄마에 대한 본인이 하지 못한 미안함이 결국은 미움으로 이어져서 군대에 와서 휴가 나와도 엄마한테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던 준호가 할머니를 위해서 탈영이라는 선택까지 한 그런 허치도 병장을 만나면서 엄마에게 좀 표현을 하는, 그래서 엄마는 안 돼, 밥 먹었냐고 하는 그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사회 엔딩이 급박하게 또 이어지죠. 조석봉 일병의 탈영으로 4회가 이제 긴박하게 끝이 나고, 이제 5회, 6회는 다른 탈영병이 등장하지 않고 그 준호의 그 바로 윗선임이죠. 그 조석봉 일병의 탈영 이야기. 그동안 그 내무반에서 되게 악마처럼 군림했던 그 황장수 병장의 전역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DP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고 가장 좀 중요한, 그리고 가장 숨겨두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후반부에 배치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DP 홍보할 때는 사실 그 조석봉 일병이나 황장수 병장 같은 캐릭터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좀 뒤에 빠져 있었는데, 기생충에 보면 그 지하실에 계시는 분처럼 조석봉 일병의 존재도 DP에서 약간 그런 숨겨놓은 히든카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조석봉 일병과 그 준호의 어떤 케미 같은 것도 되게 좋죠. 휴가 나간다고 막 이렇게 신발도 닦아주고, 준호가 영창에 있을 때 막 초코파이도 가져다주고, 본인 만화 그리게 펜 하나만 사다 달라고 막 부탁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중에 애들 이렇게 때리지 말자고 다짐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그 조석봉이라는 그 인물이 그 군대에서 맞닥뜨린 그 폭력의 굴레에서 또 본인의 자의가 아닌데 막 강요하잖아요. 막 때리라고 강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범한 어떤 그 젊은 어린 청년이 그 폭력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어떤 탈영병보다도 준호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반드시 구해와야만 하는 그런 탈영병이 바로 조석봉 일병이었는데, 결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 슬프죠. 네. 그때 사실 준호가 이제 펜을 못 사다 주잖아요. 그래서 막 DP 관련된 글 찾아다 보면은 막, 준호가 펜 안 사줘서 그랬다. 막, 근데 진짜 펜을 사줬더라도 결국 조금 더 늦게 일어났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러 가지 군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실 이 드라마에도 그런 식으로 비춰주죠. 되게 막 그 간부들이 막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방식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정말 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 준호가 애절하게 이제 봉디쌤을 부르면서 형, 그런 선아 대학 붙었대, 그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석봉 일병이 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준호의 울음소리가 그 화면 가득 채우면서 울리는데, 정말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봐도 항상 그 장면에서는 너무 먹먹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자라서 군대를 뭐 제가 가봤겠어요. 가본 적이 없죠. 그치만 저도 이제 굳이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군 복무를 하시는 그런 부사관으로 거의 뭐 3, 40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하셨어서 사실 저는 막 군인 관사에도 살았었고, 그래서 군인들을 좀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그 철조망에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고, 이 군인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되게 멀지도 않은, 그렇다고 또 아주 가깝지도 않은 그런 존재지만, 그런 그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20대 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그 의무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은 일들을 겪고 견뎌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처음으로 진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햇님은 또 그 구교환 배우님과의 브로맨스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약간 있었네요. 그 당잠사에서 그 동료 경찰 분이랑 보여줬던 그런 약간 케미, 그것보다는 이 준호열의 그 케미는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이 캐릭터 자체가 원래 원작에는 한호열이라는 캐릭터가 없었고, 그 준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조금 분리해내서 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이 한호열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배려하고 좀 많이 이해하면서 캐릭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케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케미를 좀 느껴볼 수 있는 컨텐츠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W 코리아에서 드로잉 인터뷰를 했어요. 구교환 배우님과 나왔던 W 코리아의 드로잉 인터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다 보면은 뭐 질문 답변들도 너무 다 좋지만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하늘을 살짝 올려보면서 손으로 이제 펜을 막 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되게 짧게 쇼츠 영상 만들어서 그 디어에인에 올려놨는데 댓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수달 같다. 그 얘기를 보니까 진짜 좀 약간 뭔가 수달 같기도 하고 그날 또 햇님의 머리나 이런 게 되게 또 그런 또 귀여운 느낌이 있었어서 두 분이 같이 정말 왜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그 미러링이라고 하나요?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펜을 막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컨텐츠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반말로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은 정말 빼놓을 구석이 없어요. 그 영상 자체가 뭐 한 3분도 안 돼요.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반말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영상을 보다 보면 심쿵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좋아하는 장면은 그 복싱 살짝 보여주는 장면 너무너무 원투 위빙 하면서 몸을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너무너무 네, 러블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넷플릭스 잘 알리잖아요. 햇님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그 찜하기와 그 좋아요 버튼 눌러달라고 얘기할 때 따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따봉을 꼭 눌러달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엄지를 이렇게 내밀 때 너무너무 진짜 귀엽습니다. 따봉을 눌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여움. 네. 그리고 막 눈웃음을 지으라고 하는데 눈웃음 대신 입웃음을 짓는 그런 장면들. 네. 그래서 그 DP 넷플릭스 키워드 인터뷰 요거는 제가 플레이리스트 넣어둘 테니까 이것도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좋아하면 퍼주는 저 그 방송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의 뭐 약간 거의 채널 15야 같은 느낌으로 이제 퀴즈를 막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앞에서 되게 승부욕이 막 발현된 햇님의 모습 되게 텐션이 막 잔뜩 올라와 있는 햇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수은에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군대 생활의 꿀팁을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전자를 들고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치약으로 뭐 닦는다든지 그런 꿀팁들 알려주는 그래서 영상 제목이 Life Hacks from the Army with 정혜인, 구교환, N 김성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해외 팬들을 위한 컨텐츠여서 영어로 이제 좀 되어 있지만 배우분들은 다 한국말로 얘기하시고 또 진행도 한국말로 되기 때문에 보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되게 쓸고퀄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팁을 맞추게 하고 그 팁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그 팁을 재현하는데 그걸 정말 너무 쓸고퀄로 너무 멋있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햇님 막 뭐 청테이프 뜯는 장면 뭐 고무장갑 끼는 장면 이런 거를 너무 멋있게 또 이렇게 찍어놔서 진짜 보면서 너무 웃기고 또 멋있고 재밌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P와 관련된 컨텐츠 중에 그 투둠이라는 그 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못 봤다가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정말 귀한 컨텐츠입니다. 거의 햇님을 하루 동안 촬영장에서 약간 팔로우업 하는 그런 영상인데 진짜 좀 되게 자연스러운 브이로그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역시 넷플릭스 되게 고급지게 잘 찍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작컨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이렇게 스케줄을 몰아서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촬영하는 모습들도 비하인드 영상으로 좀 담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뭐 질문들도 던져서 인터뷰도 진행을 하는데 준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말없이 감정이나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촬영장에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서포트들, 뭐 간식,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많은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연기에 임하면서 지금처럼 하루하루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본인에게 약간 다짐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햇님의 건강한 마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이고, 그냥 이런 컨텐츠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 투둠 꼭 챙겨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준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DP 정주행을 하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정말 진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잘 담겨 있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DP 촬영을 마치고 사실 거의 쉴 틈 없이 곧바로 설광화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DP를 통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말 없이 감정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배우들의 연기를 받아주는 그런 리액션, 이런 것들. 그래서 DP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연기에 빈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또래의 다양한 남자 배우들이 모여서 서로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펼쳐내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되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고, 그 속에서 혜님도 또 한 번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상 꼭 받아야겠구나. 받아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받아야만 해.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물론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월드 클래스를 찍은 그 쇼의 주인공인 그 배우분도 함께 후보에 들었지만, 그 DP의 릴리즈 시점도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까 뉴욕타임즈에서도 올해의 드라마를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작품인데, 워낙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막 넷플릭스 커리어 하이를 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P가 조금 주목을 덜 받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사실 그 배우들의 그 상을 타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이런 것들도, 물론 그 개개인이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이 시기와 때, 운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팬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쁜 일이지만, 저는 너무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찍으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죠? 네. 오늘 원래 사실은 준비했던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정혜인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지만, 역시 오늘도 준호의 이야기를 다 담기에도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혜인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된 것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로 가져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인스타그램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연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햇님 때문에 이거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이메일, 인스타그램 편하신 방법으로 소식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승정해인 응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주 번거롭고 아주 힘들지 않으시다면,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드시면 하지 마시고, 그래,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하트
우리 햇님이 말한 따봉 살짝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음원은 정말 특별해요. 네, 그동안은 항상 햇님의 노래라든지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아닌 발소리를 준비했습니다. DP 요번에 다시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준호가 그 다른 훈련병들, 다른 그 군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오른쪽으로 우양우해서 가는데 준호만 왼쪽으로 걸어가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준호의 발자국 소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발자국 소리마저도 참 좋더라고요. 네.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되게 여운이 느껴지고, 처음에 그 혼자만 뒤를 돌아보는 준호의 그 표정으로 DP라는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마지막 장면은 혼자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 준호의 단단한 표정, 그 발자국 소리로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돌아올 그 일병 안준호를 함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좋은 결과 우리가 금요일에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만약에 햇님께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번 주에 다시 또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준호! 안 오고 뭐해?